안녕하세요. 마케팅 마스터 김, 마마킴입니다. 오늘은 브랜드에 관련된 특정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이름, 어떤 기호, 어떤 디자인이든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왜 한국의 우리나라 제품, 기업들의 브랜드인데 왜 영어로 돼 있을까? 왜 한글은 별로 없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월해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것이 초라해 보이거나 이런 사고방식에서 많이 기인한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산이나 국내 브랜드가 세계에 나가서 이렇다 할 만한 명성이나 이미지를 쌓은 적이 없으니까 한국적인 것, 거기다가 한국말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과연 국외에는 당연하고요. 국내에서도 제대로 대접받기가 어려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를 아끼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문화사대주의다. 예,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한 성과에 의해서 측정되는 그런 세계니까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한글로 된 브랜드 국제화할 수 없나? 아니면 적어도 내수시장에서는 도통 알아먹기 힘든 외국어로 된 브랜드보다는 우리말로 된 친근하고 토속적이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 브랜드가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 더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브랜드를 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비단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물론 중국처럼 정책적으로 아예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브랜드는 한자를 써라 이렇게 강제해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심지어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이런 데도 다 한자식으로 브랜드를 고치고 한자식으로 발음을 하는 그래서 유사하게 코카콜라 비슷하게 발음되고 맥도날드 비슷하게 발음되는 이런 형태로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 브랜드들이 처음에는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다 중국화한 그런 브랜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 좋죠? 예. 중국어로 된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은 한국어로 된 브랜드를 쓰자. 그렇게 해서 도처의 한국 브랜드가 우리 눈에 띈다면 불쾌할까요? 예, 기분 좋겠죠. 중국과 같은 그런 일정 부분 강제된 그런 규칙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문화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이 세계화되고 그것이 브랜드에서도 적용되는 이런 모습이 더 아름답고 훈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짤방이라고 하나요? 잘림 방지용 사진,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사진들, 그런 걸 보면 외국인들이 한글을 사랑을 해서 가나다라나 아에이오 이런 것들을
문자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도형, 디자인적으로 선호해서 한글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 이런 거를 그냥 입고 다니는 거. 근데 그 실제 내용이 보면 뭐 외국인 앞뒤라든지 아니면 무슨 떡볶이라든지 좀 얼토당토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거를 입고 다니는 걸 보면 한글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구나라는 가능성은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용되고 사랑받으면서 한국어로 된 브랜드가 국내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외국에서도 사용되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나 제품들에 붙이는 브랜드에서 과연 한국어로 된 브랜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예,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하는가? 이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2015년에 모 기관에서 국내에 있는 100대 브랜드 중에서 과연 우리말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한글에 한정해서 한글로 된 브랜드가 몇 개가 있나 누군가가 카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다수가 외국어, 그 중에서도 영어로 된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100개 중에 76개, 76%가 영어 브랜드라는 겁니다. 자, 그 이외의 것이 이제 결국은 24개인데 그 24개 중에서 한자로 된 브랜드 제외하고요. 한글로 된 브랜드는 6개밖에 없다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6개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국내 100대 브랜드니까 6개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2015년 당시에는 영어로 된 브랜드, 외국어 브랜드가 아직도 절대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한국어로 된 브랜드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나를 찾아봤는데 제가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것보다는 그래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참이슬, 처음처럼 다 술이죠? 소주. 그다음에 한샘, 귀뚜라미 보일러. 물론 보일러는 영어지만 귀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딤체. 예. 저는 이게 영어인 줄 알았더니 한글이네요. 그다음에 해찬들, 빙그레, 풀무원, 아리따움, 설레임, 아이스크림이죠. 그 다음에 아침 햇살, 이게 아마 음료수였던 것 같은데요. 아까 아리따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장품이었던 것 같은데 또 있네요. 화장품이 참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 쌈지나 가파치, 이런 게 있고 특이할 만한 거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한글이 많더라고요. 자, 푸르지오. 영어인지 한글인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한글이죠.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꿈에 그린 하늘채,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의 이름이 꽤 많고 또
뭐 요새는 뭐 명품 아파트니 뭐 아파트의 값어치 이래서 이름 같은 거 브랜드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한글로 된 브랜드가 사용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장수 돌침대라든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의 브랜드인데 안 먹은 걸로 라는 게 있대요. 안 먹은 걸로 상당히 절묘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치미 뚝 뭐 이런 거 재밌으면서도 의미심장한 그런 브랜드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외국어가 브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 정도 된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밖에 없다? 아니면 6개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브랜드들에 대한 그런 면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풍기는 뉘앙스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괜찮다. 외국어로 된 브랜드에 비해서 뭔가 초라해 보이거나 뒤떨어져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글로 된 브랜드가 점점 많아지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면 우리말로 된 브랜드가 활성화되고 더 번성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도리어 우리말로 된 브랜드가 시장에서 85% 이상을 차지하고 외국어로 된 브랜드는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나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